네,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고야만 검찰 비리 피해자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네, 네, 그런 대비를 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던 네,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네, 저에게는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든 모든 준비가 갖춰져 있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죠? 갖춰져 있어서 네, 아주 정말 과감하게 대담하게 네, 대범하게 치고 나갈 수가 있었어요. 네,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자마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받자마자 네, 저는 고소투쟁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고소투쟁을 시작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돌진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것부터 연구했어요. 난 저 사람들과 꼭 싸워서 이기고 싶다. 네.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자마자 정말 느닷없이 7년 동안 6년 1개월이에요. 7년이라고 하면 안 돼요. 네. 6년 1개월 동안 정말 저게 열과 성을 다해서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그려내야만 했던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을 교학사가 그냥 팔아치우자 검찰이 합수해가지고 그것을 네, 불법적인 매매가 아니고 합법적인 매매라고 네, 우겨대고 나서는 네, 대한민국 검찰 왕국의 현주소. 네, 제가 그냥 그거 뺏기고 그저 네, 억울하고 분해서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망하는 길이에요. 억울하고 분하다는 생각을 하고 불평불만에 빠지면은 내 인생은 죽이 된다. 나는 죽도 밥도 아니 인간이 된다. 한심한 인간이 된다는 거를 분명히 직접 체험했던 거예요. 어린 시절에 네, 불평불만에 빠져서 가난한 집 딸이 돼가지고 처음부터 가난한 집 딸이었으면은 네, 불평불만이 오히려 이겨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에 빠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5살까지는 공주처럼 떠받들여지다가 갑자기 네, 가난한 집 딸이 된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네, 그냥 그냥저냥 공주 대접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냥 네. 근데 네, 쫄딱 망하고 빚잔치를 하고 노량진 국민학교에서 네, 남산국민학교로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12월 달이에요. 네, 그때는 4월이 신학기였어요. 3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지나고 겨울방학 직전에
네. 2학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겨울방학 직전에 남산국민학교에 전학을 했는데, 거기에 예 아무튼지 아주 2학년짜리가 너무 깜찍한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말도 못해요. 똘마니가 있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친구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정말 지옥살이에요. 근데 겨울방학이 되고 그 다음에 개학이 되니까 4월 1일이 3학년이 될 때까지 한두 달 괴롭힘을 당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3학년이 돼서 반평성이 다르시 돼가지고 갈라서니까 그 다음에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런 괴롭힘을 제가 당해본 거예요. 검찰이 시작하려고 하는 괴롭힘이 그런 거겠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을 때는 조그만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의 당돌하고 아주 대바라진 괴롭힘이 그런 것까지 제가 기억하고 못 있었죠. 그렇지만 저의 무의식 상태는 그 괴롭힘이 어떤 괴롭힘이라는 거를 역사 공부를 열심히 많이 사극 무슨 다큐 대한민국의 역사 현대사를 공부 아닌 공부로 다 일부러 다 챙겨가지고 청취하고 광복 20년부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까지 온갖 다큐 제3공화국 제5공화국 아무튼 다 챙겨서 봤어요. 제가 열심히 보면서 온갖 역사 소설 다 봤고요. 온갖 사극 다 봤고요. 사극이라고 하면은 빠지지 않고 봤던 것 같아요. 그런 평소에 공부 아닌 공부가 이거는 검찰왕국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괴롭힘이다. 나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검찰을 그렇게 작정한 거야. 검찰왕국과 싸워서 이겨내야만 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주 그냥 너무나도 똘똘하고 진짜 앙증맞은 꼬마의 괴롭힘 때문에 저는 그 괴롭힘에 대한 진단이 있었고 내성이 있었고 어떻게 대처해야만 된다는 그런 대책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1970 제가 결혼하기 직전이었으니까 76년이나 75년 그경이었을 거예요. 그저 평소에 그냥 고등학교 때 절친이 아마 가련동이나 가련동 그쪽에 아무튼 살았어요. 거기에 15평
짜리 저기 앞마당에 있는 집을 전세로 얻어서 갔어요. 저희 집이 구파발이었기 때문에 그저 실업자가, 그 친구는 딸 둘 기르느라고 아주 여념이 없었고 가끔씩 놀러 가서 도와도 주고 저기 뭐야 자주 다녔어요. 근데 하루는 갔더니 그 저기에요. 그 정원에 있는 그 저기 뭐야 잔디를 전부 벗겨놨어요. 왜 저 잔디를 이렇게 다 벗겨놨냐니까. 잔디가 저기 누렇게 뜨더래요. 그래서 저기 뭐야 그 조경공사 하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와서 진단을 해달라니까. 그 저기 뭐야 그 잔디밭 그 저기에 꽈리 그 콩처럼 그렇게 아주 빈약하게 짝이 없는 저기예요. 꽈리 그가 저기 이 꽈리 뿌리가 아주 그냥 저기 뭐야 꽈리 뿌리 때문에 그렇다. 그 꽈리 뿌리를 다 완전 무결하게 캐내야만 된대요. 조금만 남아 있어도 그 꽈리 뿌리는 다시 또 번성을 한대요. 그래서 아주 잔디를 다 걷어내고 떼짱이죠. 아, 잔디를 그렇게 심는다는 거를 네모난 판으로 해가지고 저기 뭐야 타일처럼 그렇게 깔아야 된다는 거를 몰랐죠. 근데 아무튼지간에 타일처럼 그렇게 네모 반듯한 잔디를 다 걷어내고 세상에. 근데 그 친구는 저기 뭐야 딸 둘을 기르는 엄마였으니까요. 마침 제가 갔기 때문에 그 꽈리 뿌리는 제 몫이 된 거예요. 마당에서 세상에 아마 한 10cm 정도를 완전 무결하게 그냥 독점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마당을. 잔디는 말라서 죽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무슨 나무 뿌리 깊숙이 그 저기 뭐야 뿌리를 박은 나무는 살 수 있어도 그냥 그저 풀 저기는 잡초도 그 어떤 잡초도 그 꽈리에 대항해 가지고 거기서 꽈리와 함께 공생하는 건 공생을 절대적으로 하지 않는 저기 독점적인 식물이 꽈리뿌리더라고요. 그런 식물이 몇 개 있다고 그래요. 그 저기에요. 뭣도 모르고 갔다가 그 꽈리뿌리가 단 한 개라도 남아 있으면은 조그만 토막 한 개가 남아 있어도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다 뿌리 뽑아 저기 했는데 아주 어쩜 그렇게 빈틈없이 완전 무결하게 점령을 했는지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그런데 또 저한테는 꽈리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그 꽈리 뿌리를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저한테 왜 그렇게 제가 돈만 주면은 꽈리를 사서 불었어요. 꽈리를 불기 위해서 꽈리를 저기 하면서 그게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아마 엄마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그거 참 몸에 좋은 거다. 그거 경란아 먹지 마, 저기 버리지 말고 다 먹어라. 아마 그렇게 일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몸에 좋은 거다. 넌 버리지 말고 다 먹어라 하는데 쓴 것도 있지만 달콤한 게 달콤해요. 그래서 맛도 있어요. 귀찮기는 해도 그게 저기 몸에 좋은 거라니까, 보약이라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저는 열심히 사서 꽈리를 불기 위해서 열심히 사서 그 꽈리를 열심히 먹었고 엄마는 제가 꽈리 부는 거 좋아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저한테
보약을 대주신 거예요. 그때 네, 꽈리 사 먹을 돈을 열심히 대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딴짓 안 하고 꽈리를 열심히 사서 보니까 정말 네 가난했지만 제 어머니는 저한테 꽈리를 열심히 사서 대주셨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네 제가 남산국민학교를 다녔는데 바로 네 교문 앞에 우리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꽈리 그 장사꾼들이 여름이면은 네 노점에서 네 꽈리를 들고 와서 팔고 뭐 꽈리 뭐 해서 파는 사람이 있는데 네 저는 다른 거 안 샀어요. 맨날 꽈리만 샀어요. 꽈리를 너무 좋아했어요. 부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엄마가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던 꽈리가 내 체력을 많이 형성했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독점적인 그 식물이기 때문에 그 꽈리가 굉장히 네 상당한 보약이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아무튼지 간에 징그럽더라고요. 꽈리의 그 독점력이. 네. 그 꽈리의 독점력을 네, 경험한 상황에서 검찰이 하는 짓을 보니까 딱 그 꽈리 뿌리예요. 예. 보통 사람들은 거기에 같이 공생할 수 없어요. 전부 누렇게 뜬 잔디처럼. 네. 결국은 그 꽈리 뿌리를 네, 완전 무결하게 캐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한 그 순간. 네. 아무튼 이제 저는 참 알맞은 시간에 갔어요. 네. 조금 일찍 갔다면 네. 그 떼장을 걷어내는 것부터 제가 네, 거들어야 했을 거예요. 또 조금 늦게 갔다면 친구가 이미 다 네. 꽈리뿌리의 그 독점력을 제대로 네. 실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부터 네, 거들어야 했을 거고요. 아주 마침마치게 맞게 친구가 저게요. 떼짱 다 걷어내고 꽈리뿌리를 캐기 전에 밥 먹고 꽈리뿌리 이제 네, 떼짱 걷느라고 힘들었으니까 딸들 봐줘야 되고 네. 그 빈 공간에 꽈리뿌리가 그대로 네, 드러나 있는 그 상태에서 역사를 네, 제가 감당하기 시작한 꽈리뿌리 캐내는 그 역사는 네, 작업은 제가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꽈리나무의 독점적인 그 욕심,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할 거다라는 욕심. 네, 대한민국의 모든 권리와 권익은 우리가 독차지할 거라는 욕심. 네. 0.24%의 수구 꼴통들이 네. 그런 것들이 네.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꽈리나무의 정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던 누렇게 떠가는 그 잔디가 왜 누렇게 떠야만 되는지 완전 무결하게 그들의 그 뿌리에 얹혀서 네, 완전히 독점을 해버리니까 빈틈이 없더라고요. 아주 완전 무결하게 땅을 잔디를 깔아놨는데 잔디가 뿌리 내릴 그 뿌리 내렸던 잔디를 다 드러내 버리는 누렇게 뜨게 만드는 검찰 왕국의 미래. 일반 국민들은 누렇게 뜬 잔디가 되는 수밖에 없는 미래. 네. 그거를 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잠깐 동안 맛보기로 맛봤던 전학 가서 왕따 당하고
그 몇몇몇 쪼무라기들한테 네, 괴롭힘을 당해왔던 그 경험, 그것도 굉장히 소중했고요. 저의 의지와 투지와 네,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내는데 대단히 반드시 예, 해야 할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또 꽈리뿌리의 그 독점력을 네, 미리 예,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게 네, 캐내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 무결하게 캐내야만 한다. 네, 그런 대책을 저는 저도 모르게 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네, 이건 완전 무결하게 캐내야만 되는 네, 그런 족속들이다. 네, 겉으로 보기엔 참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속 뿌리로 들어가 보면 네, 그래서 뿌리를 봐야만 되는 거예요. 네, 검찰 왕국의 뿌리가 무엇인가? 수구꼴통의 뿌리가 무엇이고 권위주의의 뿌리가 무엇인가? 완전 무결한 독점, 착취, 네, 탄압. 그래서 네, 정말 제왕적인 대통령 네, 제도의 그 머리 꼭대기에서 놀아나는 네, 검찰 왕국, 함부로 군림하는 검찰 왕국. 네, 그거를 그들이 하는 작태를 보니까요. 검찰 비리 피해자의 입장에서 네, 그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나서자 저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어떻게 해야만 예, 면할 수 있는가, 모면할 수 있는가, 그거를 예, 그게 대책이잖아요. 내 이익을 위해서 싸우면 절대로 그거 싸울 수 없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완전히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의지로 임해야 된다. 정말로 진심으로 화랑간창이 되고야 말겠다는, 저 혼자 그 꽈리뿌리를 저 혼자 다 박멸했던 것처럼 네, 캐먹어야 말았던 것처럼 네, 그렇지만 검찰 왕국에 예, 그 깊숙이 뿌리 내린 그 온갖 만행들, 예, 그 관행들, 불법적인 관행들, 그거를 저 혼자 네, 캐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합심히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기초를 잡아드려야만 한다. 네. 그런 것들이 그러면은요. 저는 도대체 검찰 비리 피해자가 되기 위해서 네, 저는 네, 검찰 비리 피해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네, 기틀을 잡기 위해서 네, 조성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잡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찰 비리 피해자가 아닐까. 네. 한 1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요. 네. 하나님이 발탁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행학습이 너무너무 네, 완벽한 거예요. 온갖 선행학습이 모두 나는 검찰과 싸워서 이기기 위한 네, 그 검찰 비리 피해자로 하나님이 발탁해 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심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하고 네, 아무튼지 간에 네,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로 임하고 정말 철저히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거는 네, 정말 네, 나 혼자 네,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네, 검찰 비리 피해자. 한 10년쯤 지나니까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네. 그 방법도 네. 근본적인 방법이 나타나더라고요. 네. 고소는 네, 범죄 피해자가 네, 자기가 당한 저기예요. 네, 범죄 행각을
예, 사법당국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네, 피해 구제를 위한 네, 행위죠. 네, 이렇게 범죄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 사람 처벌하고 네, 제가 네, 이 피해를 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데 저를 괴롭히는 당사자는 검찰 왕국이에요.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 네,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이제 하게 된 그 순간부터 검찰이 갖게 된 건 범죄 은폐 의지예요. 네, 자기들이 무혐의 처분했던 거 절대로 네, 인정하면 안 되죠. 은폐하고 은폐해야만 되고. 네, 저는 그 검찰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밝혀내야만 해요. 그런데 검찰 무결점주의, 검찰 무책임주의, 상명하복, 네, 검사 동일체 원칙, 그리고 네, 비리를 감싸고 도는 네, 관행, 네, 불법적인 관행, 또 제도의 네, 기소권, 예, 수사권 독점하고 있는 검찰, 예, 뭐 기소 독점주의에 기소 재량주의까지. 네, 검찰을 이기려면 검찰을 알아야죠.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네, 검찰을 알 수 있는 그 기회를 네, 놓치지 않고 네, 쟁취하기 위해서 예,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무슨 세미나를 한다 그러면 예, 열심히 예, 듣다같이 예, 달려가서 네, 그 강의 듣고 또 네, 거기에 관한 책이 있다 그러면 기사가 있다 그러면 다 모으고 네, 자료 수집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제 정보 그 파악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 자료를 다 모아서 스크랩하면서 네. 그것이 저만을 위한 공부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을 네, 국가 권력의 주인다운 주인으로 네, 세워드리기 위한 공부. 네. 역사를 온갖 다큐멘터리를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기초 공부가 완전 무결하게 돼 있잖아요. 또 역사 소설을 열심히 봤다는 것도 예, 탄탄한 기초 공부예요.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네,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네, 너무나도 탄탄한 네, 기초 공부더라고요. 제가 평생 네, 그 역사 소설을 읽고 네, 또 네, 온갖 다큐멘터리 다 시청하고 또 온갖 사극 예, 현대극 빼놓고 사극 예, 사극이 시작되면 네, 그거 네, 집중적으로 네, 시청하고 네, 평소 실력이 네,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기초 공부 거기에 네, 터무니없는 네, 직접적인 그 네, 아주 악랄한 의지를 갖고 네, 저를 네, 괴롭히기 위해서 저나 네, 왕따시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네, 그 검찰. 네, 대한민국은 깡패 왕국이다. 네, 저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네, 벌거벗고 춤추고 있는 중, 거룩한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다. 예, 벌거벗고 춤추고 있는 중이다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렇게 대한민국은 정말 화랑간창이 되겠다는 의지로 네, 검찰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단해서 네, 임금님은 벌거벗었다. 네, 라는 동화가 말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저 사람들 벌거벗었어. 대한민국 깡패 왕국이야. 그거를 그저 네, 느닷없는 말 한마디로 예, 저기잖아요. 네, 1980 몇 년이었나요? 9년인가요? 네, 아무튼지간에 네, 영등포 네, 지강원 예, 탈주범 네, 지강원 일당들 유전무죄 네, 감옥에 가서 보니까요. 유전무죄 맞더라고요. 유전무죄를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예,
판단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장소가 그 감옥이더라고요. 저녁이면은 네 줄줄이 저 사람은 뭐 살인교사범인데 뭐 8천만 원짜리 뭐 정관예우 변호사를 샀다. 네. 저 사람은 무슨 뭐 네. 살인교사가 네. 제가 저게요. 네. 두 명이 예,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무슨 네. 정가 14범인데 네. 뭐 아주 유명한 그 싹쓸이 변호사. 네. 그거는 네. 그 사람은 정가 14범은 네. 얼마에 변호사 샀는지 그런 건 나불나불 떠들지 않더라고요. 그저 네. 실력이 있는 변호사 샀다는 것만 자랑하더라고요. 네. 그 실력이라는 거는 전관예우를 만들어내는 아니면은 네, 아무튼 이제 터무니없는 정말 명명백백한 그 저기 뭐야 범죄 행각을 정가 14범이 네 현장에서 절도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현행범으로. 근데 아무튼 간에 네 저게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네 여자 구치소에서는 계장이 제일 높아요. 계장 순시가 있어요. 예. 저기 무궁화셋 경정이었어요. 교도 경정이죠. 네. 그런데 매일 네 순시를 해요. 네. 저기를 네. 계장님 순시가 있어요. 그런데 네. 저기 정가 14범을 풀르면서 네, 뭐 번호로 불렸죠. 네, 587. 네. 도대체 판사가 뭐라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것이 네 그렇게 엉터리는 아니었다는 거죠. 검찰 왕국이 네 진행되면 될수록 네 더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 저기예요. 네 완전 무결하게 그냥 범죄 왕국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그냥 그 어떤 죄도 네 무죄로 하고 은폐할 수 있고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네 명명백백한 그 범인은 네 그냥 네 집행유예로 아니면은 뭐 네 형집행정지 뭐 네 구속적부심사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네 전관예우 또 네 싹쓸이 변호사들이 예 이제는 네 저기 뭐야 네 독점하던 그런 네 독점하기 시작했던 네 만들어내던 네 요술이었죠. 그전에는 네 상대방이 분명히 있는 사건에서는 네 그렇게 네 협잡지를 안 했대. 완전 무결한 협잡이에요. 예, 검사, 판사, 예, 변호사가 완전히 야합해서 만들어내는 협잡이 정관예우, 네, 유전 무죄, 무전 유죄예요. 그거를 검찰이 네 조작한 그 무고죄로 감옥에 갔기 때문에 네 제대로 아주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게요. 뭐 폭력범 강도 네. 뭐 살인 강도도 조직 폭력배들이 한 거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조직을 만들어서 조폭이 되도록 조폭을 양산하도록 네, 만들도록 그 전관예우 네,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예 조성을 해가더라고. 내가 만약 범죄 세계에 들었다면 나도 네, 조직폭력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조직폭력을 만들든지 네, 그럴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판단을 분명히 네, 굳힐 수 있었어요. 저는 네, 오늘은 네, 예, 살인교사범이 뭐 얼마에 뭐 변호사를 사가지고 네, 출소했다고 합니다. 또 네, 네, 그러니까는 네,
살인교사범은 네, 얼마짜리 정관예우 변호사, 무슨, 네, 도박범은 네, 얼마짜리 네, 싹쓸이 변호사, 네, 절도 14범은 네, 네, 그 사람은 도대체 네, 얼마를 들이고 네, 네, 그렇게 네, 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네, 계장님이 순실을 도시면서 네, 그렇게 네, 내 앞에서 직접 물어보더이다. 그런 거를 판사한테 보내는 탄원서에다 적어가지고 제출했어요. 네, 판사한테 보내는 탄원서를 제출해서 네, 적어서 기록해서 네, 그거를 그냥 네, 명문화 시킨 거예요. 네,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무고죄로 네, 2번, 3번 엮이는 그런 네, 곤욕을 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감옥에 갖다 놓으면은 네, 그 광경을 전부 내 판사한테 탄원서로 적어서 기록해서 제출하는데 그걸 무슨 수로 막아요. 네, 또 그걸 막을 수 있는 저기는 네, 그거 제가 기록해서 네, 내본 탄원서로 제출하는 것까지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네. 정말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하면은, 네. 사법타락상을 감옥에 갖다 놓으면 사법타락상을 제대로, 네. 기록해서, 기록물로, 네. 제가 다시 그거를, 네. 열람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복사할 수 있는, 네.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감옥에서 기록해서 제출했던 네, 사법타락상.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저를 네, 첫 번째는 네, 맛배기로 예, 혼치금 내기 위해서 제 의지투지 자르기 위해서 예, 말도 안 되는 네, 조작을 해가지고 저를 감옥으로 예, 보냈지만 네, 그 다음에는 네, 그렇게 감옥에 갔다 왔으니 그 다음엔 제 차례죠. 제가 무고투쟁을 시작한 거, 고소투쟁을. 당신들이 무혐의 처분한 그 범인들이, 네, 정말로 진짜로, 네, 무죄라면, 나를 무고죄로, 예, 기소해서 처벌하라. 그러면서, 네, 고소장을, 예, 제출하기 시작한 거예요. 검판사를, 예, 검판사는 아니죠. 처명검사죠. 1991년 10월 30일 날 교학서와 네, 동서문화사를 네, 무혐의 처분하는 무혐의 처분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예, 허위공문서 작성. 네, 허위공문서 작성은 몰랐죠. 그러니까요. 아무튼 이제 공문서가 네, 전부 네, 위조 변조 네, 엉터리더라고요. 네. 공문서 위변조는 알고 있었지만 네, 허위 공문서 작성죄까지 있다는 건 몰랐죠. 네. 직무유기는 알고 있었지만 직권남용은 몰랐고요. 네. 그러니까 직권남용으로 고소해야 할 걸 네, 직무유기로 고소하는 네, 그런 네. 근데 네, 직권남용은 네, 직무유기가 또 네. 직무유기를 하면서 직권남용을 하는 거죠. 직무유기 없이 직권남용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요. 법률 무지렁이가 분명해요. 아무것도 모르는. 네, 그렇지만 저게요. 왕따를 당해본 경험. 초등학교 2학년 때 잠깐 동안. 그거면 충분했어요. 몇 개월 동안의 그 감옥살이가 왕따 그 괴롭힘이 정말 네, 지옥이었거든요. 지옥을 제대로 한 2달 동안 네. 그러니까 2, 3개월 동안 네, 맛봤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가 네, 언제 전학 가서 네, 언제까지 네, 당했다는 거는 네. 아무튼 신학 3학년 올라갈 때까지 당했다는 알겠는데 언제 전학을 갔는지 네,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그게 시작됐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요. 아무튼 이제 맨놈이 네, 아주 똘똘 뭉쳐가지고 저를 네, 놀려먹고 굴려먹고 네, 아주 끔찍했던 공주로 모셔시다가 노량진 국민학교에서는 공주로 모셔지다가 네,
남산국민회께 가서는 그렇게 아주 그냥 찬밥 신세가 돼가지고 괴롭힘을 당했던 그 기억들. 그런데 그것이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을 때 저도 모르게 굉장히 단단한 오기로 또 철저한 그 역사 공부, 치밀한 역사 공부, 거기다가 또 온갖 저기를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배운 것도 많았죠. 거기다가 산전수전 공정전 다 겪느라고 기교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 만들었던, 제 운명이 만들어냈던 그 온갖 공부가, 교훈이, 또 실패의 교훈이 검찰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완전 무결한 선행학습이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검찰왕국과 싸워서 이기려면 똘똘하고, 만약에 제 동생이 자살을 하지 않고 서울서대를 나온 졸업한 제 동생이 자살을 하지 않고 살아있었다면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싸워줄 아이예요. 검찰을 위한 부역자로 끌려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못 싸웠을 것, 시작을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딸이 똑똑하고 똘똘했다면 자식의 미래 때문에 감히 검찰왕국을 상대로 해서 싸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제 오빠가 한국에 있었다면 그들이 제 오빠를 EJ 4분 오열 도구로 흉기로 써먹을 것 같아서 또 못 싸웠을 것 같아요. 동생은 동생대로 오빠는 오빠대로, 그 어느 누구도 만약에 신우이 시동생하고 의절을 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신우이 신우도 저희 부부가 보호해야 될 대상이잖아요. 의절을 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고야 말겠다는, 처음부터 검찰 왕국에다가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런데 검찰 왕국과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이현영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제가 일찌감치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검사 개인이 아니고 이건 검찰 왕국이다. 이건 검찰 왕국이 저지른 짓이지, 검찰 수뇌부가 결정한 무혐의 처분이지. 일개 검사가 그 전에 뇌물이나 청탁받고 아니면 뭐 정관예우 변호사 때문에 저지른 그런 게 아니라 검찰 왕국이 적이다가 일찌감치 이현영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해서 싸우기 시작하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했고, 그때부터 터무니없는 사법 현실에 대한 공부와 진단이 시작된 거죠. 저의 공부와 진단이 거국적인 차원에서 공유하면은 또 그거는 거국적인 차원의 공부와 진단으로 진화되고 승화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국민들이 정말 정확한 정보와 그 통계로 그리고 그 관행의 수법 알기로 수법을 알려드릴 수 있는 그 역할을 제가 감당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18권의 책을 만들어 본 저작자이기 때문에 저작권 투쟁기를 작성할 수 있고요. 캐면 캘수록 저는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기고야만 검찰 비리 피해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래서 발탁해서 그렇게 철저히 선행학습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발탁해서 만들어주신, 키워주신 검찰 비리 피해자, 하나님의 일꾼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고맙게도 검찰이
온갖 수법들을 시시콜콜 다 가르쳐 주시는 꼴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죠. 이건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깨우쳐야죠. 제 마음가짐이 처음부터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겨야 되고 제대로 범죄적인 차원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고 검찰 왕국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회로 제대로 포착을 해서 이겨야 되고 그렇게 돌아갔어요. 처음부터. 너 두려워서 끔찍해서 뭐 그런 거 없었어요. 죽어도 죽든 살든 결과는 하늘에 맡겨놓고 또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죠.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노력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인데 제가 만들어서 제가 자비로 제작해서 등기 우성했던 그 유인물 책자가 아무튼지간에 그걸 또 2000년도에 서울법대 학생회가 정의광장에 쫙 깔아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1997년도에는 제가 요청을 했어요. 제가 만들어낸 그 지극정성을 서울대학에 1992년 9월 30일부터 아무튼 이제 2000년 11월까지는 거의 제 대자보가 틀림없이 붙어 있었어요. 서울법대 건물 건물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통로에 항상 제 대자보 붙이는 자리가 있었어요. 제 대자보는 거의 떨어진 날이 없이 전 열심히 그거 제가 붙였던 그 대자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어떨 때는 엄청난 양의 대자보를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요. 방학을 앞두고는 그 중앙도서관 통로하고 법대 건물로 제 대자보로 도배질 할 수 있겠더라고요. 완전히 도배할 수 있겠더라고요. 무고죄도 조작해 주셨길래 무고죄 그거 공판조서 또 상고이유서 이런 것들을 쭈루룩 이어붙여 가지고 크게 복사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법대 건물에 붙이고 또 중앙도서관 통로에 붙이고 그런 짓까지도 완전히 그 중앙도서관 통로를 독점하다시피 방학을 앞두고 제가 그런 짓도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대자보를 만들어서 서울대학이 알게 된 정보를 대한민국이 공유하게 된 서울대학이 공유하게 된 정보를 대한민국이 공유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어떤 재판을 했는지 제가 얼마나 희한한 재판을 했는지 서울대학에다가 그대로 갖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대자보를 만들어서 또 상고이유서 저의 반론을 근본 완전 무결한 법 공부를 못했고 제가 그때는 배우는 중이었기 때문에 1991년도에 검찰비리 피해자가 됐는데 1994년도에 무고죄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불과 3년차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설픈 수준의 방어고 공격이었지만 그 탄원서 내용이 기가 막히잖아요. 탄원서를 다 제가 워낙 글씨를 못 쓰는 졸필이기 때문에 졸필이고 악필이기 때문에 그걸 다 타이핑 해가지고 제가 어떤 탄원서를 제출했는지도
서울대학 그 중앙도서관 통로와 예, 법대 건물에 네, 게시를 했던 거예요. 다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랬는데 네, 지금 네, 완전히 네, 그들은 네, 저를 재판했지만 저는 네, 검찰하고 사법부를 네, 탄원서를 통해서 네, 재판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초기에 네, 실력에 불과했지만 네,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그 당시에 제가 수집한 네, 그 정보에 입각해서 네, 작성한 글에 불과했지만 네, 그거는 네, 저기 뭐야 네, 범인이 네, 피고인이 네,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네, 탄원서가 아니었죠. 그건 완전히 네, 투사고 예,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네, 그 이제 노력이었지. 네, 저의 억울함을 신원하기 위하고, 네, 저의 그 네, 뭐 엄청난 뭐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니었죠. 저는 손해배상금은 나중이다. 네, 검찰하고 싸워서 이기면 내가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하다면 네, 이하 목숨 기꺼이 네, 바쳐드리면 되고, 네, 저는 검찰이 살해를 해야 된다면 네, 저를 살해할 줄 알았지. 제 가족을 살해할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울대학에서 그렇게 저한테 대자보를 붙이는 자료를 무궁무진 내주시니까 네, 법대 학생회가 앞장서서 네, 처음부터 초점을 네, 저 자신에게 내 억울함을 신원하기 위한 그런 저기가 아니고 이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사회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그거는 네, 올바른 가치관 역시겠네. 그거는 네, 그렇게 대한민국의 네, 자동이 진화되는 거죠.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와 사회정의를 네, 바로잡기 위한 네, 그 노력은 초창기의 노력이고 네, 10년 좀 지나니까 이건 대한민국의 가치관과 네, 역사관을 바로잡아야 된다. 네, 국가 권력의 주인들이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네, 1999년도부터는 네, 주인다운 주인으로 똑바로 서기. 그렇게 제 목표도 네, 진화를 하고 네, 승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억울함은 네, 정말 네, 국가 민족을 위한 네, 희생과 헌신으로 네, 승화를 하고 검찰의 그 가혹한 네, 그 괴롭힘은 네, 그야말로 네, 대한민국을 구해내고야 말겠다는 네, 구국정신으로 네, 애국과 네, 구국정신으로 승화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정말 네, 훌륭한 네, 검찰의 그 네, 악행이 만행이 끈질길 범죄 행각이 하다못해 내 제 가족을 다 몰살하는 내 그 네, 살인 행각이 네, 전 그걸 통해서 저는 정말로 네, 대한민국을 네, 구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네, 문화와 네, 풍토를 네, 제대로 네, 정립하기 위한 네, 그런 네, 목표로 정말 네, 멋지게 네, 진화하고 승화하더라고요. 그 대단한 둔갑술이잖아요. 그리고 네, 성각지들이 당했던 그 네, 시행착오를 제가 네, 겪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삼각자리들이 가시면서 네, 그 만들어 주신 그 교훈들 네, 제대로 네, 제가 받아들이니까요. 네, 저는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건 또 멋진 정말로 네, 가장 멋진 네, 축지법이죠. 그 네, 길게 늘어져야 될 고생을 네, 싹둑 잘라서 네, 말 한마디로 딱 정리되고 네, 어떤 네, 화두로 네, 정리가 되고 예,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네, 축지법 이런 거구나. 누구나 다 구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만들어냈던 그 전략과 전술이 저 혼자 독점해야 될 게 아니고 거국적인 차원에서 국가공권력의 피해자들이 전부 저처럼 그렇게 구국정신으로 애국정신으로 또 희생과 헌신으로 또 정확한 정보 파악해서 공유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리고 자기의 체험을 그렇게 투쟁기로 뭐 아니면 해고록이 아니죠. 투쟁기죠. 투쟁기로 책으로 엮어낼 수 있다면은요. 국가공권력이 그렇게 함부로 피해자를 양산해내는 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길 수 있고 충분히 이길 수 있고 분명히 이겨야 하고 반드시 이겨야 하는 전쟁이다. 그러니까요. 저를 제가 스스로 보호해야죠. 함부로 저를 함부로 저기에요. 굉장히 신중하고 정적이에요. 진지하게. 그리고 정중하게. 그렇게 인격적인 차원에서 인품으로 보나, 식견으로 보나, 또, 안목도, 아량, 도량, 그 뭐 판단력, 결단력, 통찰력, 성찰력, 모든 그 능력이 제대로 정립이 되는 제 속에서 그런 세월을 살다가 보니까요.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에요. 신나는 탐험이고 모험이고 멋진 발굴이고 개척이고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우물을 만들어서 거기에다 펌프를 갖고 요즘은 수도꼭지를 달아버리죠. 펌프 대신에 모터를 달아서 그런 식으로 정말 거국적인 차원에서 근데 문화적인 양식, 문화적인 정신적인 자산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그거는 나 혼자 독점하겠다가 아니고 정말 공정하고 공평하게 적극적인 그 관심을 갖고 그거를 나눠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고도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그러고도 떡 오병이어죠. 떡 5개 하고 두 개의 물고기 두 마리에 불과한 물고기로 광야의 문중이 먹으면 먹을수록 커졌기 때문에 엄청난 그 양이 남았다. 그런 기적을 물질적인 양식을 가지고는 만들 수 없지만 정신적인 양식을 가지고 문화적인 양식을 가지고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전부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커지잖아요. 아름다운 문화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피해자의 대한민국 지도자의 수준이 도량이 국량이 안목과 식견이 검찰 비리 피해자보다 못하다면요. 이거는 정신병자로 박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고마운 거예요. 그래, 난 정신병자야. 그래, 난 미쳤어. 제대로 미쳤어. 그렇지만 미칠 광자로 미친 게 아니고 빛을 밝히기 위한 희망과 미래를 밝히기 위한 발광을 나는 나의 발광을 빛을 밝히기 위한 발광으로 완전 무결하게 바꾸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정말 차고 넘치도록 오병이의 기적을 정확한 문화적인 자산과 정신적인 자산을
반드시 네 알뜰하게 마련해서 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똘똘 뭉쳤어. 그렇게 나는 그렇게 미쳤어. 그러니까 내 목표 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그것이 저의 검찰 비리 피해자 유지 김경란의 유지가 되고 나쁘지 않지. 죽일 수 있다면 죽여보십시오. 과연 나를 죽이고 당신들이 검찰왕국 그 터무니없는 세상을 끝끝내 이어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당신들한테 살해를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봅시다. 그럴 용기가 있고 그럴 배짱이 있다면 죽여보십시오 하니까요. 저를 못 죽이고 제 가족을 다 몰살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고 익히고 깨우쳤습니까? 깨우쳤을 것 같습니까? 시시한 것을 깨우셨을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대한민국을 제대로 구할 수 있는 그 방안을 깨우쳤을까요? 제각각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면은 끝없는 아비규환이 계속되겠지만 제각각 정말 외면하고 침묵했던 죄를 죄부터 솔직히 인정하고 고백한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권세와 사리사욕에 눈이 먼 지도자 계급은 계속해서 절대로 반성하지 않고 우리는 잘못한 거 없다고 우겨대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정치와 통치를 법치를 계속해서 그 만행을 아니면은 불법적인 관행을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글을 쓰기 시작해야죠. 책 만든 작업이 시작될 수 있는 거죠. 정리가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저작권 투쟁기를 작성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단편적인 그런 거는 만들 수 있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저작권 투쟁기는 이렇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야 시작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아무튼지 간에요. 이제는 정리가 다 됐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서 나가야 될지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공유해야 될 정보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똑바로 세워야 될 우리들의 목표가 무엇이고 전략이 무엇이고 전술이 무엇인지 그런 것부터 정말 차근차근 세워나가야죠. 똑바로 세워나가야 되죠. 우리는 국가 권력의 주인이다 라는 그 인식, 권위주의 국가가 얼마나 황당한 정치와 법치를 말하는 건지 그런 것도 뻔히 알고 있는 거 제각각. 그러나 그거를 거국적인 차원의 지식과 지혜로 승화시키면 그렇게 되면은 정말 새로운 정말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우리가 재탄생할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군가가 시작을 하지 않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지 않으면은 뭐 정을 맞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왕따를 당하게 되고 불이익을 당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시작하지 못한 일들을 그거를 너는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키워주시고 그런 기회를 주신 거고 검찰 비리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것이 절망으로 빠지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희망을 반드시 똑바로 세워놓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노력과
네, 탐구와 네, 그런 걸로 네, 그렇게 저 혼자 독차지할 수 있는 꽈리뿌리. 네, 내 친구네 집 그 마당에 있던 네, 그 꽈리뿌리 그거를 네, 저 혼자 그렇게 독점적으로 네, 캐내만 했던 것처럼 네, 꽈리뿌리 깨내는 그 작업, 대한민국의 예, 뿌리 내린 네, 불법적인 관행들, 네, 그 악의 무리들의 네, 그 악행들, 네, 그런 것들을 저 혼자 캐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거나 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가문의 영광이지. 치욕스러운 일입니까? 아니면 도망가야 할 일입니까? 묵묵히 저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었죠. 네, 30년을 저 혼자 감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제는 저작권 투쟁기를 본격적으로 예, 작성할 수 있는 네, 예, 준비가 완전 무결하게 끝나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